주 30시간 행복하게 일하는 다미공의 다이쌤입니다. 오늘은 화실의 이상과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사실 화실이라는 것에 환상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편이었고요. 실제로 운영하면서 정말 좋고 워라밸도 만족스러워서 저는 최고의 직업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막연하게 생각했던 이상적인 모습, 현실에서의 차이점이 있기에 그 점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자유로울 것 같아, 시간이 많아 보인다 인데요. 사실 자유로운 것도 맞고 직장인들에 비해서는 정말 신선노릇으로 생각될 정도로 내 시간이 많은 것도 맞습니다. 비교적 스케줄을 유동적으로 조율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창업 초기나 화실이 완전 자리 잡히기 전까지는 상황이 정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잠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나의 모든 시간을 투자하셔야 합니다. 저도 물론 그랬고요. 처음 오픈하고는 약 3개월 정도는 언제나 자정쯤 집에 들어갔고요. 물론 늦잠으로 출근이 늦어진 것도 있지만 제가 아침잠이 엄청 많아서 10시 전에 잘 못 일어나거든요. 어쨌거나 처음 오픈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12시간 이상 화실에 있었어요. 거의 지방령 수준. 이것을 매일 휴일 없이 합니다. 왜냐고요? 할 일이 계속 생깁니다. 가구 조립, 재배치, 셀프 인테리어, 커리큘럼 만들기, 온라인 마케팅 등등 뭔가 잡일이 계속해서 무한증식해요. 수업에 사용할 샘플을 제작하고 사진도 찍어서 올려야 하고요. 온수기가 고장나서 하루 종일 그거 잡고 낑낑대던 날도 있었어요. 지금이야 시스템이 잡히고 엄청 여유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잡일은 꽤 있는 편이에요. 청소부터 도구 세척, 관리, 떨어진 재료는 없는지 인스타나 블로그도 항상 작성해야 하고 작품 포장, 신규 상담 등등 티나지는 않지만 꼭 해야 하는 그런 잡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재료나 요즘 트렌드는 무엇인지도 계속 찾아봐야 하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2, 3회 정도는 저녁 9시까지 토요일은 무조건 오픈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토요일이 정규 클래스도 많고 제일 바쁜 날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인 면에서 자유롭지만 또 그만큼의 대가는 있다 입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염두에 두시는 건데요. 내 작업, 내 그림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화실을 하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중 하나였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다, 쉽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저도 작업을 꾸준히 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전시도 계속 병행하고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끈을 아주 놓은 것은 아닌데요. 그렇다고 현업 작가냐? 라고 했을 때 확실히 그건 아니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끈을 놓지 않았을 뿐 다작을 하거나 작가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건 아니어서요. 화실이 있으면 쉴 때나 수업 없을 때 내 그림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이게 실제로는 생각보다 참 어려워요. 병행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수업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에너지 소모가 커요. 수업이 끝나면 사실상 좀 눕고 싶고 쉬고 싶고 그 짬을 내서 내 작업을 할 엄두가 잘 안 생겨요. 사실 제가 좀 게으른 편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요. 또 작업이라는 것이 정말 많은 시간을 자기 작업에 몰두하고 고민하고 집중해야 하잖아요. 뭔가 모드를 바꾸는 것처럼 스위치를 딱 누르면 내 작업으로 전환,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웬만한 의지와 강철 체력이 아닌 이상 두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잡는 건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아예 손을 놓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 또 작업을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이긴 하죠. 손이 녹슬지 않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기고 있긴 합니다. 아직도 종종 계속 전시는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다 인데요. 입시미술 학원이나 아동미술 학원에 비해서는 정말 압도적으로 스트레스가 낮은 것은 사실이에요. 물론 케바케, 전바점, 사바사이지만요. 일단 입시미술처럼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입시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떤 중요한 지점 중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되게 잘 해내야 하고 그 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시점에 내가 책임을 진다. 뭔가 거기서 오는 중압감이나 무게감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무게감에서는 훨씬 덜하고 또 아동미술처럼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아요. 아무래도 아이들은 재료 준비라든지 수업 진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폼이 많이 들어가는 면이 있거든요. 약간 나를 갈아 넣는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는 없는 편이지만 사실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없지 않다라고 말해야겠네요. 왜 직장인들도 다른 것보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지랄 맞으면 못해 먹겠네 라는
생각 많이 하고 정말 싫으면 이제 이직도 고려하시잖아요. 화실은 아무래도 다양한 분들이 오시다 보니 나랑 결이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냥 애초에 나랑 코드가 잘 안 맞는 사람. 수강생 중에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혹은 종종 정말 소위 말하는 진상 손님이나 빌런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럴 땐 정말 답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저희는 화실을 운영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불편함과 피곤함은 감내해야 합니다. 또 이런 티를 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좀 피곤하다.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하시냐 라고 이제 티를 낼 수는 없으니까요. 물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의 경우라면 조치를 취해야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경우가 많죠. 그런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있을 수 있다 이고요. 번외로 수강생이 많이 오지 않을 때의 걱정이나 스트레스는 사실 어떤 업종이나 똑같다고 봐요. 음식점을 새로 오픈했는데 카페를 차렸는데 손님들이 오지 않는다는 결국엔 수강생이 오지 않는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더 스트레스라거나 덜 스트레스는 아니거든요. 그냥 그것은 자영업자의 숙명이죠. 마지막으로 내가 좋아하는 그림 그리는 일로 돈 벌어야지 히히 하고 화실 창업을 생각하는데요. 언뜻 맞는 이야기 같지만 약간의 오류가 존재합니다. 바로 내가 좋아하는 그림 그리는 것 자체가 아니라 좋아하는 그림 그리는 것을 가르쳐주는 돈을 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하자면 그림을 그리는 것과 그림을 그리는 걸 가르쳐주는 것은 다릅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좋아하지만 가르치는 것은 그닥 좋아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카레는 좋지만 카레 맛 과자는 싫다거나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내가 그림을 잘 그리는 것과 그림 그리는 것이 생소한 사람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꽤 많은 차이가 있어요. 나에게는 너무나 당연해서 아예 생각하지도 못했거나 넘어간 것을 수강생분들은 이해하지 못하시고 의아해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설명했을 때 충분히 전달이 되고 문제가 없었는데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전혀 와닿지 않고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전달되고 즐거운 그림 그리기가 될까 하는 고민이나 연구도 계속 하셔야 합니다. 저도 아직도 밥아저씨 영상이나 유튜브에 그림 그리는 분들의 영상을 챙겨보는 편입니다. 제가 모르는 테크닉이나 재료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는지 사람들은 어떤 걸 궁금해하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요. 재료적인 측면, 가르치는 노하우 등 다양한 면에서 배움을 놓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화실을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뜻이 있는 분은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고 충분히 멋진 일이지만 환상만 가지고 하기엔 조금 힘들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은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